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의과학자 뿔라님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좀 아주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되도록이면은 한 분 한 분 다 읽고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답변이 늦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에서의 주제를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좀 본격적인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과 그 다음에 내일 영상 혹은 내일 모레 올려드리는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현재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초기암도 있고요. 또 2, 3기 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그 중에서도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런데 펜벤다졸을 복용해도 되겠느냐? 혹은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을 복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는 얘기예요. 사실 항암제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편평상피세포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병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항암제 중에 하나가 탁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탁솔이 부작용도 좀 꽤 심한 그런 항암제이지만 효과도 어느 정도 폐암에서는 있기 때문에 탁솔을 많이 현재 항암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탁솔뿐만이 아니라 항암제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펜벤다졸이 항암제와 교차 반응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혹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는 잘 몰라요. 펜벤다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항암제를 현재 투여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정인 분들은 우선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의사를 뭐 잘 못 믿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나를 치료해 주었던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항암제를 현재 하고 있는데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알벤다졸을 같이 복용을 해도 되겠느냐? 물론 의사분들은 대다수가 복용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의사분들이 말기암 환자분들한테는 펜벤다졸 복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말리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조금 권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이렇게 많이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말기암 환자분들에 한해서. 초기암이라든가 뭐 1기, 어떤 분들은 뭐 폐암 1기 A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폐 한쪽에 국한돼서 종양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도 없는 경우가 1기예요. 1기 A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수술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펜벤다졸을 수술을 받으시고 복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수술을 하더라도요. 보통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몇 회 정도는 시행을 해요. 뭐 1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를 도려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려냈다 하더라도 혈액 속에 암세포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온몸에 그걸 잡기 위해서 항암제를 2, 3회 정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시더라도
항암제를 받고 있는 분들은 꼭 일단은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펜벤다졸을 복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펜벤다졸 말고 메벤다졸이라는 것이 현재 임상실험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메벤다졸이요.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올려드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메벤다졸 관련된 임상실험 논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지혈증약 스타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토바스타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혈압 치료제인 아토바스타틴 또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포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메포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꼭 메포민 계열의 당뇨병 약을 복용을 하죠.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이 메벤다졸이 이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바스타틴과 당뇨병 치료제인 메포민과 함께 칵테일 요법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환자의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율이 2배 정도 더블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임상실험 논문이 있더라고요. 임상실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고지혈증 치료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메벤다졸이라는 구충제하고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이 메포민을 당장 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뇨병 환자분들이 암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메포민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서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 혹은 알벤다졸 이거를 같이 복용을 하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논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임상실험 데이터가.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결론은 뭐냐? 항암 치료제를 받고 계신 분들은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알벤다졸을 복용하실 때 우선 싫으셔도 의사 선생님과 일단 상의를 먼저 하시고 의사분들이 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암제를 안 하고 뭐 펜벤다졸로 하겠다.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 약물 간의 항암제와 구충제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한번 먼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주제를 가지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